자, 이번에는 섀도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툴바를 열고요. 섀도우. 그림자 기능인데요. 지금 이 크리스 C에 그림자가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하는데요. 작업할 때는 보통 꺼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계속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좀 버벅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월, 계절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계절별로 태양의 고도가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겨울에는 해가 좀 길죠. 그림자가 좀 길게, 해가 긴 게 아니고 그림자가 길죠.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요. 여름에는 같은 시간인데도 그림자가 좀 짧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이사 가고 싶을 때 이렇게 앞에 건물이 쭉 있고 여러분들이 살 뒤에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이 우리 층수를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 요거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 앞서 봤던 그 로케이션 기능이 있었죠. 그 로케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이사갈 부분에 그 지도를 찍으신 후에 위도와 경도에 따라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 위치를 찍으시고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건물 높이 값만 주시고 내가 이사갈 집의 높이 값을 준 다음에 시간대별로 얘가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계절별로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 아하, 이 집은 지금 여름에는 안 가리는데 겨울에는 가리죠. 해가 더 필요한 것은 겨울인데 여름에 안 가리고 겨울에 가리고 있네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하루 종일 거기에서 의자 깔고 앉아갖고 이사갈 집에 앉아갖고 해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계속 쳐다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름에 들어오는 거 보고 샀는데 겨울에 봤더니 해가 안 들어오더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면 뭐 그렇게 속아서 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솔리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육면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림자 기능이 켜져 있네요. 이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자, 옆면에다가 원기둥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그룹, 솔리드 기능을 이용하려면 항상 그룹화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얘를 메이크 그룹, 얘도 그룹.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겹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솔리드 툴인데요. 자, 이거는 합체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1번 객체와 2번 객체가 겹치는 부분만, 아니면 겹치는 부분만 빼고, 아니면 1번과 2번이 겹쳐지는 요 부분하고 2번 객체가 빠지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옵션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한번 합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눌렀더니 그룹이 하나가 됐고, 요 안에를 봤더니 자, 이렇게 요 안에 원래 기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없어지고 요 겉에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돌려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누르고 두 번째 거 누르면 1번 객체와 2번 객체가 겹쳐지는 요 부분, 가운데 있는 이 원기둥이겠죠. 지금 처음에 했던 요 기능하고는 완전 반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만 남고 사라지는 기능. 자, 세 번째 1, 2 클릭을 하게 되면 합쳐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거랑 거의 유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어지고 남으니까요. 겉에 있는 부분만 남기 때문이죠. 다시 뒤로 돌리고, 자, 이것은 첫 번째 그 객체가 선택이 되어 있고, 여기서 두 번째 객체를 클릭하게 되면 겹쳐지는 부분하고 첫 번째 객체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한 이 객체와 겹치지 않았던 부분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요 두 가지 종류는 합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객체를 두 개를 선택을 하면 형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의 그룹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두 가지의 기능은 아닙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트림 기능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자, 분리가 되면서 여기 가운데 있는 그 부분이 구멍이 이렇게 뚫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분리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스플릿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 친구는 이 분리가 되는, 아까는 여기가 뚫려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이 선만 남아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가지고 또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한다든가. 그래서 다 다양하게 하다 보면 상황에 맞게 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툴 기능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이거는 뭐 복사 붙여넣기, 앞으로 돌리기, 뒤로 돌리기, 뭐 저기 인쇄하기, 뭐 이 정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스타일을 누르게 되면 우선은 요것만 뜨게 되는데, 이거는 뭐 투명해지고 뭐 백 뒤가 보이고 안 보이고 선만 보이고 뭐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보통 다 사용한다기보다도 단축키가 있어요. K를 누르게 되면 요 뒤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이 선들이 보여요. 그래서 뒤에 선을 잡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K라는 그 단축키를 사용해서 뒤에 보이는 숨은 선들을 보이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쪽 트레이 쪽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타일이 좀 찾아볼게요. 여기 지금 스타일이 안 나와 있네요. 여기도 트레이 기능인데, 이 툴바에 속해 있는 거 이상의 그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트레이인데요. 여기 아까 보시면 레이어에서도 조금 더 추가된 기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섀도우에서도 아까 요 툴바에서는 켜고 끄고 그 다음에 시간과 날짜만 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좀 더 뭐 밝게 어둡게 하는 그런 옵션들을 여기에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제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트레이에 지금 없는 기능은 어디서 꺼내냐면 윈도우에서 디폴트 트레이 해서 여기에서 트레이를 끌 수도 있고요. 하이드 트레이를 누르면 없어지죠. 다시 들어가면 쇼 트레이 누르면 다시 나오고요. 여기에서 스타일 스타일이 있었네요.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딨죠? 요 밑에 있었습니다. 스타일 있었고요. 자, 스타일도 아까 그 기능들 외에도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스케치한 효과, 종이 효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좀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손으로 그린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색상이 변경되기도 하고, 뭐 포인트 처리도 되고, 뭐 이런 효과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선이냐, 연필선이냐, 이거 연필이나 펜의 종류 이런 것들도 설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차원컬러 돌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의 두께 지금 2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로 바꾸면 좀 더 날렵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기능들 이쪽에 있고, 자, 이게 스타일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트림볼이 원래 가입을 해야 뭐 3D 웨어하우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연동되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뷰 기능하고 웨어하우스 기능이 남았는데 이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는 말 그대로 이 화면을 보여주는 형태인 거죠. 투시도 화면, 위에서 아래로 본 화면, 앞에서 본 화면, 뒤에서 본 화면, 이렇게 화면의 각도를 쉽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봤겠지만, 지금 좀 봐서 알겠지만, 이제 확실하게 옆에서 쳐다봤을 때는 지금 이 거리감이 안 보이겠죠? 완벽하게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원만 보이지, 이 원에 딸려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면도 전개도를 뽑아낼 때는 화면 각도를 이렇게 하지는 않고, 여기 보시면 카메라에서 지금 투시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퍼스펙티브 뷰가 아니라 파라렐 프로젝션으로 하시면 완전 평면 투영이 되는 거죠. 완전 옆에서 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시도를 찍을 때는 요 옆에서 좋은 각도를 찾아서 딱 투시도를 찍을 때는 요 상태에서 그대로 찍는 것이 아니라 요 투포인트로 설정을 해놓고 찍어 주셔야 보는 게 더 깔끔합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 투포인트로 하게 되면 뭐 작업이 조금 어색해요. 할 때는 뭐 굉장히 어색하고 화면도 돌리다 보면 좀 이상한 데로 가고 그러는데, 사진을 찍기 전에는 투포인트로 바꿔놓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할 때는 퍼스펙티브,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웨어하우스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공유되는 그런 장소예요. 이거를 누르면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서 3D 웨어하우스로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컴포넌트들, 우리가 좀 사용하고 싶은 것들 쉽게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자레인지 이런 거 하나씩 다 모델링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가구들 같은 것들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클릭만 하면 내가 작업하고 있는 그 파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다운로드 누르면 이렇게 다운이 되고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입이 돼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보셨던 트럼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됩니다. 무료니까 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 트레이에 보시면 여기도 컴포넌트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여기에서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만들어 놨던 그 컴포넌트들도 여기 저장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놨던 거를 지웠어도 지금 저장이 됐기 때문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검색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어를 검색하게 되면 여기에 뭐 문 종류만 이렇게 쭉 나오고, 좀 보기 편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3D 웨어하우스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런 것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연동이 되는 것들도 있고요.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스케일을 사용해서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사이즈로 가져다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3D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툴바를 다 배웠어요. 여기 있는 툴바를 이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는 간단한 모델링이라든가 뭐 캐드를 활용한 뭐 실전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